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5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부서가 달라서 일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오며 가며 종종 마주쳤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제게 호감을 표현하게 되면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하지만 자상하고 제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가 커지거나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소개를 받아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부모님들도 다들 좋은 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남들처럼 몇 년 연애하고 알고 지낸 게 아닌데도 벌써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확신을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저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랑 가장 친한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도 회사 내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여러모로 피곤한 일이 생길 테니까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켜왔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 내에서는 남들 뒷이야기 하길 좋아하는 호사가로 통하는 한 아줌마 대리님이 제게 오셔서 성희 씨, 혹시 자제팀 윤 대리랑 사귀고 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건 곧 우리 회사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다는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대리님께서는 이미 몇몇 사람들은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영화관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면서 계속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일인데다 이미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더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만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성희 씨가 우리 회사 들어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지? 혹시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있어?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는데 대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만나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직 뭐 결혼 이야기라거나 너무 진지한 건 아니지? 성희 씨 나이도 아직 어린데 잘 생각해봐야 해. 하시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이 회사를 7, 8년째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제가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항상 제게 잘해주고 다정한 남자친구였지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라도 다른 여자 문제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사 내에는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대충 예상했으니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적잖이 당황하며 대체 누가 알고 소문을 낸 건지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누구지?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자기는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어?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이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라도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 하더군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고 그전까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과거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겨우 2년 정도 된 햇병아리 사원일 뿐이었고 반면 남자친구는 8년 가까이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보다 남자친구가 알고 지내는 회사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괜히 뒤를 캐묻고 다니다가 남자친구 귀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될 것 같아서 속으론 너무 궁금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며칠이 지나고 처음 저한테 이야기를 꺼냈던 대리님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 회사는 구내 식당이 잘 되어 있고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 나가야 식당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밖에서 점심을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입사하고 초창기에나 몇 번 밖에서 밥을 먹었고 그 뒤로는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구내식당을 이용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대리님이 저를 콕 집어서 나가서 점심 먹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 일도 있고 해서 약간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불렀겠지 싶더라고요. 대리님의 차를 타고 나가는 와중에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한 사람이 하나 더 있다면서 저한테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와서 싫다고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다 대답하고 따라갈 수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간 자리에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처음 보는 여자분이 나와 있었어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거래처 직원인지 누군지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있었는데 대리님이 먼저 저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성희 씨, 인사해. 이쪽은 4년 전에 윤대리랑 결혼해서 2달 만에 이혼한 미란 씨라고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전 여자친구로도 모자라 전 와이프라니. 대리님께서는 이런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크게 한번 쉬시더니 그럴 줄 알았지? 아직 이혼남인 것도 모르고 만나고 있었나 보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제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4년 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고 혹시 제가 믿지 않을까봐 핸드폰으로 결혼식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 커플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결혼 전에는 지금 제 남자친구의 모습과 똑같이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림을 합치기 시작하자마자 180도 돌변했다고 해요. 말투 자체도 험해지고 특히 술을 먹으면 갖은 욕설과 위협을 하며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벼운 농담이라도 하는 날에는 저녁에 집에 와서 크게 화를 내고 바람 피우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별일 아닌 일에 크게 화를 내고 특히나 술을 마시면 아예 화를 주체 못하고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저한테 박살난 TV 사진과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1년 정도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잘 안 마시고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기껏해야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이 사람 주량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던 모습이 훨씬 많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항상 운전대를 잡는 안 좋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거친 행동들까지 있다고 해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한 번 낸 적도 있고 운전면허까지 정지된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연애 중이고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본인의 성격을 숨기고 있는 거지만 만약 결혼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바로 돌변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성격 외에도 낭비벽이 심해서 월급을 모으지 못하고 카드 할부가 엄청 밀려 있거나 인터넷으로 스포츠에 돈을 걸고 월급을 다 날려버리는 등 경제 개념도 없고 책임감 같은 건 더 없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정도로 심한데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오고 어느 날에는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시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그날 저녁에는 날씨가 덥다면서 신혼집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까지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난처하고 불편해서 남편에게 당신네 부모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시부모를 쫓아내는 거냐면서 그날에도 화를 심하게 냈다고 해요. 집에 있는 물건을 말도 없이 집어간다거나 지인들이 선물해준 화장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이 사라지는 일도 흔하게 있었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을 버티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게 고작 결혼 생활 50일도 안 된 상황이었고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할 거라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졸지에 회사 내에서 바람난 여자라는 딱지가 붙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이혼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 와중 마지막 송별 회식 날에 남편이 그날따라 술을 왕창 먹고 만취가 되더니
평소 하던 술버릇대로 가진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이 사람의 쓰레기 같은 본 모습을 회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만두는 와중에 본인은 오해를 풀고 그만둘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결심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또 만들기 싫어요. 진짜 그 사람은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자분의 선명한 멍자국과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고 다정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 여자분은 마지막으로 제게 그 사람과 이혼하면서 받았던 협의 이혼 서류와 증거사진 진단서 등등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판단은 성희 씨가 직접 하세요. 그런데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과 결혼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대리님도 옆에서 그 말을 거들면서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혼남을 만나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결심이 섰고 하루빨리 이 잘못된 만남을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사이 그만하자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사귀는 게 회사에 소문난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정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돼.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말로 내게 숨기는 거 하나도 없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 오빠 이혼했었다는 거 알고 있어. 왜 이혼했는지도 전부 알게 됐고.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정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던 이 남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험악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였고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단 생각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회사 사람들 나 말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래서 나한테 비밀 연애하자고 한 거니? 남자친구가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둘이 조용히 따로 이야기해.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남자친구를 따라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친구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억지로 잡아 끌던 제 팔을 놓고 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 웃기는 애네? 불쌍해서 같이 놀아줬더니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고 싶대?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욕을 하고 카페를 혼자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알고 지낸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29년 살면서 정말 그런 눈빛을 사람에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고 그날 제가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하는 것도 끔찍해요.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제 부서로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며 또다시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거부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야기 좀 하자며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장님, 과장님, 남직원들이 전부 달려와서 둘 사이를 떼어놓고 남자친구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보더라고요. 전날에 카페에서 있었던 일까지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사장님 명령으로 근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상황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자기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큰일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고 사장님도 완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망가진 회사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바로 퇴사 처리가 됐고 컴퓨터 모니터 몇 개가 박살나고 탕비실 문 그리고 정문의 유리문까지 부서지는 바람에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전부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고,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회사에 찾아와서 직원들과 사장님에게 용서를 빌고 자기 퇴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창피했는지 저한테는 그 이후로 연락이 온 적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저한테 제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고, 사장님도 직접 저한테 오시더니 저런 직원은 예전에 문제 있었을 때 그때 내보냈어야 했는데 사람을 믿어줬더니 또 말썽을 부린다고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헤어진 남자친구는 완전 그 이후로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는지 사내에서 연락된다는 사람도 없고 아예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까봐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친 곳 하나 없이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짓을 당했을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마터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준 사람들에게 전부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어요. 덕분에 제가 큰 화를 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몰라도 앞으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성질대로 살다가는 아마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